안녕하십니까. 슈퍼브 AI 김현수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기자간담회,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슈퍼브 AI는 2018년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7년 동안 줄곧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목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AI의 도입 장벽을 허물겠다는 미션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의 미션, AI 대중화라는 저희의 큰 꿈을 향해서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국내 최초의 산업용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공개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로를 개발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슈퍼브 AI의 미션이자 비전은 AI의 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AI라고 하는 기술이 어떤 기술 기업이나 AI 전문가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모든 기업이, 그리고 AI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까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산업을 혁신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혁신을 앞당기게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특히나 영상 AI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부터 리테일, 물리보안, 안전관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무거운 산업으로는 제조나 국방, 방산, 조선업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영상 AI를 보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산업에, 그리고 다양한 AI 적용 분야에 AI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여전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에 앞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AI 전문 인력 부족, 두 번째로는 양질의 데이터 부족, 세 번째로는 AI 개발 인프라 부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총 전체 원인의 한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개발할 때는 당연히 AI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절대적으로 이 AI 개발자 또는 AI 전문가라고 하는 그 수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AI 전문가들은 이미 AI를 잘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AI를 도입하는 기업들, 특히나 전통 산업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I 개발자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양질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학습 데이터가 AI를 개발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AI를 처음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양질의 데이터를 미리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AI 도입을 결심을 한 그 시점부터 새롭게 AI를 구축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인프라는 AI를 학습하는 GPU와 같은 컴퓨팅 자원부터 시작해서 좀 더 넓은 범위로는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선별하는 그런 데이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AI 도입의 진입 장벽을 계속해서 허물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솔루션 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한 저희의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MLOps 솔루션이었는데요. MLOps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복잡하고 굉장히 긴 그런 AI 개발 과정을 효율화하고 간편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도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개발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라벨링을 자동화해서 효율화하는 그런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데이터가 많은 기업들 대상으로는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잘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반대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합성해내는 그런 데이터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구축된 이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학습하거나 평가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MLOps 플랫폼을 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 대기업들, 다양한 대기업들이 자율주행부터 물리보안, 영상 관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직접 AI를 개발하고 계시고요. 또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토요타 같은 기업에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조 AI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AI를 개발하는 데는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면 6개월을 단 2주 만에 AI 개발을 마칠 수 있는 정도로 효율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AI 도입 장벽을 허물기 위해 출시한 두 번째 솔루션은 버티컬 솔루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MLOps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AI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솔루션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 버티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AI를 직접 개발하기는 좀 어렵지만 산업 현장에서 바로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대상으로 출시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CCTV 화면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사람이 쓰러졌다든지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런 생산성을 저하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AI로 탐지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UI와 대시보드들을 같이 패키징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영상 관제 솔루션은 대표적으로는 국내의 프로야구 경기장부터 전력 발전소, 지자체, 공항 등 다양한 곳에서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MLOps 솔루션과 버티컬 솔루션 두 가지를 통해서 AI를 직접 개발하는 기업부터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고객들에게 AI 진입 장벽을 낮춰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 걸쳐 저희가 기업의 AI 도입 장벽을 허물고 AI 도입을 도와드리면서 저희에게 스스로 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기업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영상 AI를 개발할 수 있는 MLOps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산업에 걸쳐 AI를 도입해오고 있어 산업별 AI 도입 전략, 노하우,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했던 질문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을까?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희는 AI 도입 비용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함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노력의 정점인 제로, 국내 최초의 산업용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제로의 가장 큰 혁신은 바로 이겁니다. 제로를 활용하면 더 이상 AI를 처음 도입할 때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AI 모델을 학습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제로를 활용하면 처음 AI를 도입할 때 도입의 비용을 제로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제로는 다르게 얘기하면 AI 도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AI 도입 방식과 한번 비교해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하게 느껴질 텐데요. 기존의 AI 도입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각각의 AI를 도입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마다 매번 새롭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하고 모델 학습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드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MLOps 솔루션이라는 것을 출시해서 이 과정들을 효율화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제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제로는 이미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학습이 된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사용 사례, 유스 케이스마다 매번 AI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어떤 챗GPT를 이용하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 제로라는 모델을 다양한 도입 분야에 적용시키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장점은 바로 미리 학습되지 않은 유형의 업무에도 즉시 투입되어서 잘 동작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것을 어떤 AI 기술 용어로는 제로샷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탐지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에서 용접을 할 때는 용접 스파크가 튀는지 아니면 용접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AI 도입 사례인데요. 기존의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파크나 헬멧 같은 것의 데이터를 미리 수집하고 매번 라벨링하고 AI를 새롭게 학습해야지만이 이런 업무에 AI를 투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제로를 이용하면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산업 현장에서 심지어 AI 비전문가 역시나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원하는 분야의 AI를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특장점은 방금 보신 것처럼 텍스트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AI에게 이미지 형태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AI 기술용어로는 멀티모달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시 이미지를 AI에게 프롬프트로 입력하는 것만으로 AI에게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지시를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사 이미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산업 현장에서 제조되는 다양한 나사들을 탐지해서 이들의 어떤 수량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파손이나 어떤 결함이 있진 않은지 다양한 유형의 업무들에 투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특장점은 다양한 유형의 태스크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능력을 이제 멀티태스크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영상에서 객체를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체를 추적하거나 아니면 영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인식한다든지 사람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한다든지 상품을 검수를 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의 하나의 모델로 모두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배경이자 원리는 주어진 영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맥락적으로 모두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혁신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의 이름을 제로로 지은 그 이유는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저희는 AI 도입을 가로막던 모든 장벽을 허물고 도입의 비용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저희의 목표와 약속을 이 이름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5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로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로 학습입니다. 더 이상 AI 도입할 때 새롭게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AI 모델을 매번 새롭게 학습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로 복잡성입니다. 더 이상 AI라고 하는 기술이 AI 전문가만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비전문가,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로 대기 시간입니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AI를 적용해보고 싶은 분야가 생겼을 때 그 즉시 바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가 있고 바로 현장에 도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제로 한계입니다. 더 이상 AI를 특정 산업 분야, 특정 유스 케이스에 국한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많은 도입 분야에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로는 누구나 즉시 AI를 도입하여 무한한 혁신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로는 AI 대중화 또는 AI 민주화라는 저희의 어떤 미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3대 기술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LLM, 라지 랭귀지 모델 분야가 있겠고요. 이 분야는 AI와 사람 간의 어떤 언어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AI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AI가 어떤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는 AI와 어떤 산업 현장 간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가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지컬 AI는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나 로봇 같은 분야이고요. 이렇게 사람의 지시에 따라 산업 현장에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AI 요소가 모두 골고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LLM 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으로도 인지도도 높고 언론에 관심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B2C 향으로 모두가 쓸 수 있는 형태로 GPT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LLM 같은 분야와 이 비전 AI 분야의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LLM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기업 내에서 이런 LLM을 파인튜닝하고자 할 때도
기업 내에 어떤 이 직원분들이 업무하고 난 이 산출물이 보통 문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LLM들을 기업 내에서 파인튜닝하기에 굉장히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특히나 산업용 영상 AI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합니다. 어떤 점이냐면 바로 데이터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각각의 기업의 고유 IP이자 굉장히 보안적으로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 현장에서 촬영된 데이터를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기업 내에서 이런 산업 현장에서 취득한 데이터로 학습을 한 산업용 AI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다든지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중의 관심은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산업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적인 경쟁력에는 이런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쪽 산업용 영상 AI 분야는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AI 기술력을 인정받고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희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산업용 인프라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산업용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또 활용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처럼 그런 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는 국가에서만 그런 산업용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선진 국가와의 어떤 격차를 좁히는 것이 어떤 국가적인 어젠다라고 하면 그런 산업용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저희가 오히려 더 앞서 나가고 1위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국가가 되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개한 제로는 AI 민주화라고 하는 저희의 궁극적인 미션의 정점에 있자 그리고 또 새로운 AI 시대를 알는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MLOps 솔루션 그리고 버티컬 솔루션을 통해서 AI를 직접 개발하는 기업 또는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AI 진입 장벽을 낮춰왔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공개하는 제로를 활용해서 더욱더 AI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도입 비용을 0으로 제로로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혁신하고 산업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VI CTO를 맡고 있는 차문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이신 현수님께서 앞선 세션에서 저희 회사와 제로의 비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로의 혁신을 어떻게 가능하고 그리고 그 기술적 배경과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기존 비전 AI의 학습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여기 나와 있는 강아지, 고양이를 학습하려고 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데이터에 정답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라벨링은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게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프로세스로 지금까지 비전 AI 학습 프로세스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딥러닝이 나온 지 1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러한 프로세스는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작업들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문제 테스트에 따라서 또는 난이도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슈퍼브 플랫폼을 사용할 시에는 개발을 2주에서 6주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많은 고객들과 같이 소통하고 대화를 해봐 보니 단순히 속도만 줄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존에 있는 비전 AI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AI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계로서는 클로즈 월드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강아지랑 고양이를 학습한 AI 모델에게 얼룩말 데이터를 사진을 보여준다면 과연 얼룩말이라고 찾아낼 수 있을까요? 기존의 AI는 학습되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매번 얼룩말 데이터의 사진을 수집하고 라벨링하고 다시 학습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를 닮은 강아지 이미지, 엣지 케이스의 이미지나 또는 밤에 찍어서 어두운 조명 아래 있는 고양이들을 AI 모델이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AI는 이런 걸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AI에서는 이런 경우를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하고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산업용 비전 AI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제조 공정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불량을 발견하거나 물류센터에서는 야간에 조명이 부족해 인식이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 현장은 흙먼지나 아니면 빛반사 같은 이슈로 인해서 AI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모든 예외 사항들을 매번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라벨링하고 학습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높게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본적 한계는 비전 AI는 너무 많은 다양한 태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포즈 에스티메이션, VQA, 어노말리 디텍션, OCR, 데스 에스티메이션 등 약 100개가 넘는 각기 다른 태스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태스크들은 서로 다른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공착점의 AI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산업 현장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산업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AI로 풀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대로라면 각각 하나의 문제를 풀 때마다 저희는 새로운 AI 모델을 매번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풀어야 할 문제가 늘어날수록 저희가 개발하고 운영해야 될 코스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고객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저희에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A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로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의 한 종류로서 만들어졌습니다.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은 LLM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듯 세상의 모든 시각 정보를 보고 이해하는 범용적인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눈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を사전 학습하고 별도의 추가 학습 없이도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로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제로는 크게 네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로샷, 두 번째로 오픈월드, 세 번째로 멀티모달 프롬프트, 네 번째로 멀티태스크입니다. 각각들을 다음 슬라이드 장표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샷입니다. 기존 비전 A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객체를 학습하지 않는 이상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제로는 이러한 기존 지식만으로 학습하지 않은 대상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이미지 데이터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같이 학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이미지에는 호랑이 그림이 없더라도 텍스트 데이터에 있는 호랑이에 대한 정의 또는 호랑이에 대한 묘사 등을 통해서 이 이미지가 호랑이인지를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픈월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오픈월드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점점 사람의 인터페이스에 친숙해진 인터페이스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코코라는 데이터셋을 흔히 많이 비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코는 총 80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코 카테고리는 정해진 딱 단어들 또는 카테고리만 분류해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두 가지의 접근으로 문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 메카볼러리와 다른 하나는 레퍼럴링 익스프레션입니다. 하나는 오픈 메카볼러리는 저희가 일반적인 학습되지 않은 카테고리가 아니라 사전에 있는 다양한 단어들을 기반으로 특정한 위치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레퍼럴링 익스프레션은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자연어의 텍스트에 맞게 사물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예시처럼 더 레프트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러한 텍스트를 가지고서 이미지의 실제 가장 왼쪽에 있는 사자를 찾아내는 형태의 혁신을 말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사람이 좀 더 쉽게 AI한테 업무를 시킬 수 있다는 가장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멀티모달 프롬프트입니다. 저희 제로는 텍스트, 이미지, 객체 등 다양한 형태의 입력을 통해 즉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마치 숙련된 종류에게 자유로운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로 인터랙션 하듯이 A한테도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프롬프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프롬프트, 다른 하나는 비주얼 프롬프트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텍스트로서 입력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처럼 쓰러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학습하지 않았던 단어일지라도 영상에서 쓰러지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식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주얼 프롬프트입니다. 산업 현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로서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에 있는 단어들이 이런 일반적인 저희 언어로서는 언어로서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주얼 프롬프트, 비주얼 오브젝트나 비주얼 이미지를 줌으로써 바로 객체를 찾아내는 AI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멀티태스크입니다. 앞서 현수님이 발표해 주셨듯이 저희 제로는 다양한 태스크를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델에서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니파이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모델을 만들게 되면 지금까지 다양하게 만드는 비용과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로는 4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로는 이 4가지 말고 다른 특성은 없을까요? 저희는 한 가지에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제로는 산업특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케이스는 퍼블릭 데이터나 웹 데이터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의 문제들을 바로 풀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로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웹 데이터, 퍼블릭 데이터, 그리고 저희 국가에서 만든 AI 허브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슈퍼브 인터널 데이터까지 사용해서 산업형 데이터를 따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업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제로는 별도의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제조, 유통,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로가 가진 기술적 특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성능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객관적인 수치와 결과에 대해서 제로의 성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다양한 태스크 중에서도 특히 모든 비전 AI의 기본이 되는 객체 인식 벤치마크에 집중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관련한 지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현재 생각하고 있는 자체 구축 산업용 영상 AI 벤치마크에서 현재 저희 모델이 1위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엘비스 같은 일반적인 표준 벤치마크에서 저희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학회인 CVPR에서 열린 챌린지에서 각각 2위,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각각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산업용 벤치마크 데이터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셋은 산업용 문제를 잘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업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37개의 서로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총 200개가 넘는 탐지 대상의 종류와 그리고 15만 건이 넘는 탐지 대상 수를 만드는 데이터 벤치마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벤치마크는 제조, 관제, 안전, 행동, 그리고 항공, 농업 등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의 데이터 도메인들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엘비스와 코코라는 일반적인 범용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벤치마크를 측정하였습니다. 엘비스랑 코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전 AI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엘비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엘비스는 1200개가 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세그멘테이션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코코는 이제 80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펄슨, 카, 트럭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범용적인 단어들을 포함하는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희귀하고 어려운 문제인 엘비스와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코코 두 가지 벤치마크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이제 제로의 성능의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AI 비전 분야는 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이나 또는 무선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기업들과의 정면 대결에서 저희 제로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용 벤치마크에서 제로는 나머지 모든 모델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비교한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오픈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인 플로렌스2와 그리고 구글에서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인 OWL-V2를 같이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앞서져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아이디어 리서치의 TREX2와 다이너X를 같이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욜로이라는 모델을 같이 비교하였습니다. 각 모델들을 보시면 저희가 현재 저희를 제외하고 다이너X와 구글의 OWL-V2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모델에 대비해서 48%라는 높은 성능 격차를 벌렸습니다. 또한 이미지 프롬프트 분야에서도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노X나 플로렌스2, OWL-V2 같은 모델들은 현재 오직 텍스트 프롬프트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는 지원하지 않는 멀티모달 프롬프트를 지원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현재 멀티모달 프롬프트를 지원하는 가장 좋은 모델은 중국의 TREX2라는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TREX2 모델을 가지고 같이 비교한 결과 저희가 30% 넘는 더 높은 성능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자체 산업용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적인 AI 성능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기존의 가장 좋은 모델들의 성능에 근접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TREX2가 현재 가장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들의 거의 4%, 9% 정도 차이로 성능을 좁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CVPR 챌린지에 참가했던 결과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CVPR 2025에 두 가지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두 가지 챌린지 모두 오픈월드 문제를 푸는 챌린지였습니다. 하나는 로보틱스에 관련된 챌린지였고, 해당 문제는 실내 로봇이 객체를 찾을 수 있는 인스턴스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커피, 컵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브랜드까지 포함된, 예를 들어 일리커피 또는 어디 브랜드의 커피잔 이런 것까지 찾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의 챌린지였습니다. 저희는 이 챌린지에서 2등을 기록했고,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순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중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챌린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축한 산업용 데이터와 비슷한 챌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챌린지는 20개가 넘는 도메인 데이터셋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로서 객체당 10장의 이미지만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챌린지에서 4등을 기록했고 1, 2, 3등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4등을 기록해서 매우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도를 개발하면서 들어간 리소스 및 기술 사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를 개발하면서 들어간 리소스는 두 가지의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분의 1 GPU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천문학적인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한 모델들은 대부분 A100 GPU를 64장에서 많게는 128장까지를 사용한 모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A100 8장을 갖고서 이 해당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숫자의 GPU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비교하고 있었던 다이노X는 총 1억 장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한 모델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데이터, 퍼블릭 데이터, 그리고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까지 해서 총 1억 장의 큰 방대한 로우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너무 많은 컴퓨팅 자원과 비용이 들어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MLOps 플랫폼의 데이터 선별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장의 데이터 중에서 오직 90만 장의 데이터를 선별하였고 90만 장 데이터를 학습해서 앞서 보여드린 성능의 결과를 수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꼭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더라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지표로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아직 GPU를 확보하고 있는 중인 한국에서도 기존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는 개발을 증명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로가 가지는 기술 사양입니다. 처음 제로를 설계할 때부터 저희는 경량화하는 것에 집중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제로는 1 빌리언 파라미터보다 작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은 3 빌리언 파라미터나 또는 8 빌리언 파라미터를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는 연산량 또한 작고 이러한 작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모델은 다양한 환경에 배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 연동부터 엣지 AI까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제로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를 기반으로 한 저희 에코시스템 제로스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로는 단일 모델을 넘어 고객의 AI 도입 전 과정을 책임지는 강력한 풀스택 생태계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스택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MLOps 플랫폼, 그리고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제로, 그리고 버티컬 솔루션 총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에는 당연히 CPU, GPU, 엣지 디바이스, 그리고 스토리지 등 다양하게 꾸며져 있으며 MLOps 플랫폼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 관리라든가 또는 모델 학습, 평가, 모델 배포, 그리고 이런 엣지 디바이스의 관리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객체 인식, 탐지, 그리고 영상 이해, 사물 검색 등 다양한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로서 제공해드리면서 보안관제 솔루션이나 또는 물류 리테일 관리 솔루션, 제조 공정 관리 솔루션을 원키에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로가 어떻게 기존 비전 AI의 한계를 넘었는지 그 기술적 성과를 공유드렸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모든 기업이 AI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디어만으로 AI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제로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고 오늘 공개한 제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슈퍼VI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AI 기업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를 만드는 저희 ML 개발팀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는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슈퍼VI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CBO 김진회입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 내내 인공지능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선 제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제일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앉아 계신 여러분의 자연진리입니다. 제 역할은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로의 기술적 가치를 명확하게 여러분의 자연진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드리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함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소개드리는 제로가 어떻게 고객의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즉 비즈니스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어떻게 눈앞의 가치로 변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데모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 영상은 AI를 현장에 도입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 매뉴얼 라벨링 방식과 제로 모델 활용 제로샷이라는 주제로 데모 영상을 구성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상황은 제조 결함을 검출하는 AI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 결함마다 라벨링이라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로는 라벨링이라는 과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지 한 장만 있으면 바로 모든 결함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는 높은 일반화 능력을 통해 환경 변수에 대해서도 변화더라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조 현장에서 많이 니즈가 있는 수량 카운팅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특정 산업에 구애받지 않고 사물을 하나만 지정을 해주면 수량을 카운팅할 수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기계적인 수량 카운팅 장치 없이 좀만 설정하면 수량을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특정 산업에 구애받지 않고 단 하나의 샘플만으로 분량을 즉시 찾아내기도 하고 수량을 카운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도입 AI 도입 장벽인 라벨링과 학습을 허무는 제로샷 기술의 실체이며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모든 데모의 기본 원리입니다. 두 번째 데모는 리테일 현장입니다. 매대에 어떤 제품이 얼마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면 이 질문에 제로는 수초 만에 답을 드립니다. 매대 재고 파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신제품과 포장이 바뀌는 등 제품의 변화로 인한 부분입니다. AI 모델 도입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학습과 라벨링이라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로의 경우에는 어떤 라벨링과 학습 필요 없이도 원하는 결과물들을 바로 검색하고 탐지할 수 있으며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로는 단순한 객체 인식을 넘어 비즈니스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솔루션으로도 작동합니다. 지금까지는 제로의 보는 눈의 능력을 보여드렸다면 이번 데모에서는 생각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로가 다른 AI 기술, 라지 랭귀지 모델을 결합했을 때 제로는 탐지를 넘어 추론하고 이해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로 진화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을 찾아달라는 휴에 반응을 하고 있고,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 구매를 할 것 같은 사람도 추론하여 자동차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해한 바에 근거, 답변을 즉각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주차장 화재 현장입니다. 화재가 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차량에서 불이 났는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진 기술력의 깊이를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 마지막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데모는 하나의 카메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수백 개의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로는 수백 개의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 속에서 원하는 객지를 즉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실 데모의 기본 원리이며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데모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50개 채널을 통해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로에 여기에 카메라 트래킹, 멀티 카메라 트래킹 기술과 어드 아이비와 같은 기술을 덧입혀 한눈에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제로는 그 자체로도 완벽한 AI 모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의 더 큰 기술 생태계를 위한 강력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위에 최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고객이 마주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데모, 제조 현장, 리테일, 보안관제에 특화된 각기 다른 AI 모델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엔진, 제로를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오직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로가 여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엔진을 저희는 어떻게 시장에 공급할까요? 지금부터 AI 시장의 민주화를 위한 저희의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진입장벽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지금까지 AI 도입에는 비용, 전문가, 시간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하였습니다. AI 도입을 위해서는 문제 정의부터 데이터 수집, 라벨링, 모델 학습, 배포라는 과정이 필요했으면 이 과정은 기술 검증 단계 POC인 과정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수천,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두려워 POC를 시작하지 못했고 AI 전문가 채용을 위해서 수개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실제 개발을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 AI가 그들만의 리그였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로는 아이디어와 데이터만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를 통해 시간, 전문가, 시간이란 장벽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이제 POC 비용은 제로입니다. 아이디어를 바로 테스트하고 그 가치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POC를 위한 AI 전문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제로입니다. 결과는 즉시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제 AI 도입에 더 이상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만들어갈 AI 도입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저희의 두 번째 전략은 생태계 중심의 확장입니다. 저희는 고객이 계신 곳으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와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많은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AWS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안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저희 제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공급은 저희 제로의 기술적인 기술력과 안정성을 보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은 가장 신뢰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가장 쉽고 안전하게 제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리는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로를 어떻게 시장에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로를 통해 어떤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조 원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그랜뷰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5년 전후의 글로벌 컴퓨터 비전 시장 규모 예측치입니다. 저희는 이 시장을 AI 전문가와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 중심의 전통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로를 통해 제시하는 신규 시장의 규모는 10배 큰 200조 원입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2024년 글로벌 영상 관제 시장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경우 29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제로는 이 거대한 시장 내에서 보고 판단하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리테일, 물류,
의료 등 수많은 산업에 시각적 데이터 시장을 더하면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로는 이처럼 수십 수백 조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들의 진입 장벽을 한 번에 허물 수 있고 이것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잠재 시장 규모를 보수적으로 200조 원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것이 제로가 여는 10배 이상의 기회입니다. AI 기술 중심 시장이 아닌 제로로 인해 AI가 적용될 유관된 산업 모두를 합한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기존의 한정된 AI 시장에서 시장을 뺏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제로를 통해 비싸고 어려워서 사용하지 못했던 모든 기업들을 위해 모두 함께 파이를 키우는 상생의 롤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것을 넘어 저희가 꿈꾸는 궁극적인 미래는 AI 인사이드입니다. PC에 붙어있는 인텔 인사이드가 PC의 성능을 보증하는 신뢰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저희는 제로 인사이드가 모든 시각적 지능의 표준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 그리고 보안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여러분은 제로란 이름을 직접 보지는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더 똑똑해지고 더 편리해지고 더 안전해졌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로는 눈에 띄는 주인공이 아닌 모든 위대한 혁신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핵심 부품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리는 제로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비전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이제 누구나 산업용 AI를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로를 기반으로 이제 코딩 없이 현장 전문가의 지식이 곧바로 강력한 AI 에이전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전혀 모르는 의사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통 전문가, 반도체 전문가, 농업 전문가가 그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그들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로는 전문가의 머릿속 지식을 실제 작동하는 AI로 바꿔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술에서 가치로의 전환, 장벽을 허물고 모두를 위한 AI로의 전환, 경쟁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것으로의 전환, 이 모든 전환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제로 모먼트입니다. 이 순간은 다가오고 있는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준 기자입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로 사업 모델이 혹시 예기치 못한 사업 현장의 물량에 직면했을 때 유지보수가 생겨날 것 같은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C부터 배포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ROI 실현에 드는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리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로가 산업 현장에 도입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오류가 있다든지 포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당연히 등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 MLOps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제로는 이제 AI 도입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겠지만 모든 분야에 완벽한 AI로도 할 수 없긴 한데 그런 어떤 제로가 잘 수행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라벨링하고 합성하고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강화도를 보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제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입하는 비용이 완전히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API 형태로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바로 가스 없이 바로 도입을 해드릴 텐데 만약에 이제 제로가 좀 잘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MLOps를 통하면 빠르면 한 2주 내에도 AI를 개발해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 번째 부탁드립니다. 질문인데 ROI 실현에 드는 기간이 어느 정도 네 질문으로 ROI 실현에 대해 드는 ROI 시간. 실현이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ROI가 누구 기준일까요? 저희 기준의 ROI를 말씀하실까요? 고객 기준일까요? 고객 기준에서는 사실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POC 과정 자체가 AI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영역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도입의 POC 과정 역시도 정식 도입하는 과정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ROI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실제 비즈니스 가치로 측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질문을 제가 바꿔서 드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뭐 이제 TCO 관점에 관한 얘기가 오히려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ROI보다는 TCO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객 입장에서도 총소요 비용이 사실은 해야 될 태스크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 AI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AI에 필요한 하드웨어 자원이 있습니다. GPU, 대표적으로 GPU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가공해야 되는 라벨링이라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라는 집단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일단 놓고 생각을 해보셔도 제로의 도입으로 인해 라벨링은 일단 빵원이 됩니다. 0이 될 거고요. 치원이 되고 전문가도 0이 됩니다. 0이 될 수 있고 하드웨어 자원은 0에 수렴하게 되는데 사실 0에 수렴하지만 제로를 도입함으로써 API를 호출하는 비용 정도인데 그 비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 수준으로 TCO 관점에서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브 AI가 원래 내년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제로 파운데이션 모델 비전 AI 사업을 통해서 올해 매출 그리고 내년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건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경영계획상 제로에 대한 매출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 경영계획에도 제로로 인한 매출은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로는 사실 도입 장벽, 결국은 어웨어니스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 현장에서 AI라는 키워드를 사실 아시긴 하는데 AI를 어떻게 사용하셔야 될지 모르는 건 중소기업이건 엔터프라이즈건 저희가 만나고 결과 대동소이합니다. 결국은 제로의 가장 큰 현재 역할은 매출 쪽이 아닙니다. 매출을 부스터해 줄 수 있는 결국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AI를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생각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이 저변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AI를 도입하고 싶은 분야가 명확해질 것이며 그를 통해 저희의 MLOps 플랫폼이며 저희의 버티컬 솔루션들이 먼저 매출을 부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표님 개인적으로 좀 드렸던 질문과 좀 연관이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정부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겠다 정서 내놓고 있는 시기와 좀 겹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하기에 공교롭게 겹치는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시청자께서 너무 강연을 잘 해주셨어요. 고양이 분류하는 거 정말 대학원 때 배웠던 건데 오랜만에 봐서 너무 즐거웠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산업 현장에서는 머신 비전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고 이상 탐지 기술 같은 경우도 오픈소스로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AI 기업들이 많아졌던 것도 그런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는데 다시금 생각해보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비즈니스 전략이 좀 어렵다라는 것도 검증이 되고요. 또 지금은 AI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텔브렉스 같은 기업들도 영상 솔루션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산업 AI 전환을 하고 싶은 기업들도 기대감이 높고 또 현장에서 들어오면 제조 쪽은 언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바나 파이썬이 아니라 PLC 언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언어를 비전과 겹쳐야 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인데 오늘 그 슈퍼브 AI에서 그 AI 기업들 도입을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비전 AI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멀티모달로 가야 될 거고
다른 PLC 언어 이런 것과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하나만 더 짚어주시면 비전 AI 쪽에서 중국이 굉장히 잘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CBO님께서 글로벌 시장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 같고 국내에서도 인텔리빅스나 뭐 SIA나 전통적으로 잘했던 기업들, 뭐 SIA는 약간 위성 쪽이잖아요. 분들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 경쟁력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답변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살짝 하시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모델, 국가, 소버린 AI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개인적으로 질문 주셨을 때도 비슷하게 답변드린 것처럼 타이밍은 뭐 의도적으로 지금 공개한 건 아니고요. 운 좋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타이밍이 좀 맞게 됐고요. 저희 이 제로라고 하는 모델이 이런 국가 어젠다에 어떻게 좀 관련이 있나 기여할 수 있나 좀 말씀드려보면 국가적으로 그런 이 소버린 AI라는 키워드가 특히 LLM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외산 LLM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뭐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실이나 뭐 이런 것들에 좀 잘못된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걸 기반으로 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뭐 교육을 좀 할 때도 잘못된 인식을 좀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LLM을 만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LLM 분야 소버린 AI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수비형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외산의 어떤 리스크를 좀 방지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특히 산업용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에는 오히려 어떤 이런 방어보다는 아예 어떤 세계 무대에서 좀 수출을 한다든지 국가 경쟁력, 경제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뭐 제조, 뭐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제조 강국인데 이게 단순히 이 제조 기술이 뛰어난 것 이상으로 제조업 또는 어떤 산업에서 쓸 수 있는 AI 기술로 특화된 방향으로 어떤 국가 AI 전략에 좀 집중되면 참 전략적으로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산업 시스템과 이제 연동 통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굉장히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뭐 GPT, LLM은 당연히 뭐 200빌리언, 또는 300빌리언, 700빌리언 같이 엄청나게 큰 파라미터를 갖고 있고 작은 SLM이라고 하는 것들도 8빌리언, 7빌리언 같이 굉장히 큰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 고가의 GPU를 바로 사용해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델 자체를 1빌리언 이하로 만드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엣지 디바이스 또는 MPU 디바이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이런 모델들을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의 큰 이제 아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배포되면 이 발포된 이런 예를 들어 엣지 디바이스에 저희 제로를 배포하고 이 엣지 디바이스가 PLC나 아니면은 API 서버를 제공해서 쉽게 연동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제로 스택을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상탐지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머신 비전을 많이 해왔는데요. 저희한테 이제 오시는 종종 고객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종종 하십니다. 머신 비전이 좋은 건 아닌데 사실 매번 공정이 바뀔 때마다 또는 제품이 바뀔 때마다 다시 학습해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실제로 머신 비전은 굉장히 하나의 제품에 포커스돼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많은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시간이 많이 투입되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쟁 제품이나 경쟁을 할 걸로 예상되는 회사와의 차별화 전략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방금 차문수 CTO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사실 한 파트입니다.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사실 저희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1억 개의 데이터가 아닌 더 적은 데이터, 10억 개가 아닌 더 적은 데이터라도 아까 보셨던 성능을 구축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데이터를 보는 능력 자체는 제로 파운데이션 모델에 국한되지 않고 고객이 마주하는 페인 포인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른 기업들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제로 파운데이션 모델로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의 기능만 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푼다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는 풀 수 있는 능력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경량화시키면서 만들 수 있는 데이터 보는 능력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 마지막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멀티 트래킹, MTMC나 BEV나 이제 3D 구현 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제로 파운데이션 모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현이 가능한 기능인데 왜 포함을 시키지 않았냐? 결국은 경제성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 시장 니즈가 그 분명히 하나하나의 기능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저희도 리소스 배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시장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화를 안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증하면 태스크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의 태스크 수행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다. 이 정도 차이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남 기자입니다. 그 앞선 질문에 좀 후속인데요. 이제 우리 정부가 독자적 LLM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산업용 VFM 시장도 같이 좀 커지려면 어떤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나온 그 국가 LLM을 만들겠다라는 그 지원 사업 내용을 보시면 꼭 LLM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긴 합니다. 이게 읽어보시면은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향한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월드베스트 LLM 외에 또 별도의 산업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컬 AI 쪽, 휴머노이드 쪽을 지원하는 별도 사업이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 발표에서도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 산업 기반을 잘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나 뭐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사실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훨씬 이쪽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산업 현장에서 취득된 데이터나 어떤 AI 도입 사례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사실 이 선순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든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용 AI를 산업 현장에서 다시 적용해서 활용하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개선하는 그러한 사이클,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야지만 이 AI 분야에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표님께도 질문을 했는데 데이터 제로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AI 개발의 핵심은 데이터 파운더리나 가르다 이런 정도로 데이터가 핵심인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것이 1번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2번 이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웹데이터, 퍼블릭 데이터, AI 허브 데이터 외에 자체 여기 슈퍼브 AI에서 구축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제로라는 것인지, 만약에 2번이라면 이 데이터의 출처가 슈퍼브 AI의 고객사였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제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고 여전히 답이 안 되면 다른 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각각의 고객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데이터랑 똑같은 거를 저희가 미리 갖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고객사의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로 미리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제로가 잘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로샷 능력 또는 오픈월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사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로 학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유형의 데이터에서도 바로 학습 없이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가 구현을 했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네, 다시 한번 두 번째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방금 이제 저희 CEO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든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샷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이제 사실 인터페이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오픈월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어로 이 객체 처음 봤던 이미지의 특정 객체를 뭔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자연어로 설명할 수 없고 단지 이미지 오브젝트만 있다면 이걸 과연 안 본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냐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멀티프롬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학습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 한 장만으로 해당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단 저희의 목표로 이 모델을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고객들의 그러니까 데이터 제로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였냐라고 하면 데이터가 고객들이 있지만 굳이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한 장만 주어진다면 그 주어진 기관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회사는 재작년부터 합성 데이터를 제 플랫폼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발표에서는 공유드리진 않았지만 저희가 아이크라라고 하는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하나 시스템이 개최한 챌린지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해당한 우승한 방식의 합성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성 데이터를 실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제로에서도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라벨링 같은 경우를 전부 다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라벨링을 하지 않고 저희가 만든 라벨링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라벨링을 자동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런 코스트를 많이 완전히 제로를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요거는 또 추후에 따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질문에 나왔던 건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로를 활용하면 AI 도입할 때 데이터 구축 비용과 학습 비용을 이제 제로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근데 제로라는 모델 자체를 사용하는 데는 또 비용이 들 것 같아서 그게 무료 배포는 아닐 것 같아서요. 그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고, 그러면 이런 걸 다 합쳐서 아까 전에 TCO 말씀해 주셨는데 도입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건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전에 MS나 구글, 중국에서도 이제 비전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것들을 사용해도 그 산업계에서는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닌지,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그러니까 제조 분야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그냥 이 제로 AI를 갖다 놓으면 알아서 학습을 얘가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번째 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했던 모델들 같은 경우, 특히 중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이제 아이디어 리서치라는 이제 컴퍼니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드는 게 현재 중국에서도 가장 스테고 아트로 뽑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은 이제 오픈 소스 모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회사의 API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희가 데이터를 올려서 API를 추론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산업이나 제조에서 사실 사용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웨이트 파일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학습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까지는 또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웨이트 파일까지는 공개는 하지만 사실 산업 데이터에 맞춰서 학습은 또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 제로가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격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생태계 중심의 확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AWS라는 플랫폼을 언급을 드렸는데요. AWS 현재 저희가 측정한 가격은 시간당 사용량입니다. 시간당 사용량으로 측정이 돼 있고 궁금하실 테니까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시간당 10불 수준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냐면요. 한국의 다른 AI 기업이 AWS 현재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버티컬 솔루션 비용이 보통 한 12에서 13불 정도 수준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모델들의 경우에는 대중적인 LLM, 소형 SLLM 모델 경우에는 한 5불 정도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을 했고요. 물론 그랜드 오픈이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릴리즈할 때는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서 이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넘어가서 아까 TCO에서 그러면 이 비용, 제로라는 비용이 그러면 전혀 안 드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API를 호출하는 비용 정도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간당 1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미미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기자님들께서 이미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특별히 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슈퍼브의 제로 공개가 이게 공식 출시인 건지 궁금한데 만약에 출시가 아니라면 출시하실 때까지 제로를 고도화하실 텐데 가장 주안점을 둬서 좀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플랫폼에서 바로 플레이그라운드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이따 오후에 곧 오픈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AWS 마켓플레이스의 그 모델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바로 즉시 저희 제로 모델을 AWS에 쉽게 배포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으로 보실 수 있고 저희 플랫폼에 가입하셔서 저희한테 요청 주시면 바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기술적인 보완점도 부탁드립니다. 제로 모델 보완점. 기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로드맵 질문 주신 걸로 좀 이해를 했는데요. 계속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라는 모델이 멀티태스크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객체를 탐지하는 것부터 질문에 답을 하든지, 객체 추적하든지, 사람 동작을 인식한다든지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는데 지금 AWS 상에 저희 마켓플레이스 상에 저희가 공개하는 거 그리고 저희 플랫폼 상에 공개되는 모델은 이제 탐지라는 태스크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로 일단 공개를 했고요. 다양한 태스크에 당연히 잘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 보완해서 향후 계속 출시를 공개를 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1빌리언 10억 파라미터보다 더 적은 규모로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오히려 조금 더 큰 모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큰 모델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서 오히려 더 경량화를 해서 더 엣지에서 더 실시간으로 더 다양한 카메라에 대해서 하나의 GPU도 처리할 수 있는 GPU 내지는 NPU도 처리할 수 있는 방향, 완전히 경량화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저희 로드맵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모델 크기의 변형 그리고 더 다양한 태스크 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에게 질문이 있는데 20조에서 200조로 10배로 상승한다고 했는데 10배로 상승하는데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그거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조에서 200조 굉장히 드라마틱한 숫자입니다. 20조 자체로도 충분히 큰 숫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조와 200조라는 숫자의 근거 자체는 리서치 기관의 이제 자료에서 제가 추정을 해서 가져온 숫자이고요. 200조라는 숫자의 근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 글로벌 영상 반제 시장 규모만 해도 100조 원이 넘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규모만 해도 290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이 각각의 거대한 두 시장 안에서 제로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보는 능력만을 활용한다고 해도 탐지할 수 있는
탐지하고 이해하는 부분을 저희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의료, 제조, 물류, 다양한 각 산업군 중 시각 데이터적인 시각 데이터를 지식화시키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해도 지금 두 개만 해도 390조 원짜리 시장인데 이게 다른 산업군이 더 붙는다고 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200조 시장을 저희가 타겟팅하는 신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0조 시장 자체는 제가 달리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2025년 내외에 저희가 보고 있는 컴퓨터 비전 마켓을 예상한 게 20조 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10배의 기회가 더 열린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10년 안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네. 10년 안에. 2025년이니까 네. 6년 안에 목표를 두고 그렇죠. 10년보다는 조금 더 빠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의 목표치 자체는 어느 정도 페네트레이션 레이트 자체는 사실은 저도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가늠하기 쉽지 않은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LLM, 챗GPT가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확산했는지를 기존 산업군에서 레퍼런스를 찾으려고 하시면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나오지를 않고요. 근데 AI의 다른 한 축인 BLLM 영역인 비전 AI 영역을 만약에 제가 LLM 영역의 어떤 챗 GPT의 확산 속도를 빗대어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는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연지능은 어떻게 발현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산업이 더 훨씬 빨리 커질 수도 있고 제 생각보다 느리게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2025년 1, 2년 예외를 예상했을 때 관련 시장의 규모는 이 정도 있고 저희가 어떤 속도로 갈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제가 한번 또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O를 있는데 IPO를 언제부터 IPO는 현재 계획은요 내년 연말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준비 중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현장 스태프나 PR 담당자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슈퍼AI의 제로모먼트에 함께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AI의 민주화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